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테스트에 걸쳐서 반복되는 로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공통 로직을 모든 테스트마다 중복해서 작성하면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힘들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테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전이나 후에 항상 실행돼야 하는 로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예제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data.ts라는 파일과 userservice.ts라는 파일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로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userservice.ts는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 생성,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내부적으로 data.ts 파일에서 불러온 사용자 배열을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user service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4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서드는 find all인데요. 사용자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고 있고요. find one 메서드는 사용자 번호를 인자로 받아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 그 번호로 가진 사용자를 찾아서 반환을 합니다. create 메서드는 사용자 객체를 인자로 받고요. 그 객체를 사용자 배열에 추가합니다. delete 메서드는요, 사용자 번호를 인자로 받고요. 인자로 넘어온 사용자 번호와 부합하는 사용자의 인덱스를 찾아서 이렇게 배열의 슬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를 배열에서 삭제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유저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rc 폴더 아래에다가 제가 유저 서비스 test.ts 파일을 생성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vtest로부터 expect와 test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배열을 data.ts 파일에서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할 유저 서비스를 여기 userservice.ts 파일로부터 불러옵니다. 자, 그럼 우리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각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find all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요. 테스트 이름은 find al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테스트 내용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const user service 그 다음에 new user service 라고 이렇게 생성자로 호출해서 유저 서비스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이 사용자 배열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data.ts 파일을 보면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빈 배열을 할당해놔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초기 데이터를 좀 적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er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pus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번호 1번, 이메일은 user1test.co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 3명 정도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사용자의 번호는 2번이고요. 그 다음 사용자는 3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유저 서비스에 find all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반환값을 이렇게 found user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 변수를 상대로 우리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검증을 해볼까요? 검증을 할 때는 이 expect 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우리 found users가 어떻게 기대하죠? 우선 이렇게 3명의 사용자를 넣었으니까요. 이 배열의 길이가 3인 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매치 함수 중에서 to have length라고 하는 매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3을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걸 검증을 해볼까요? 이제 이 각 원소가 정말로 사용자 배열에 들어있는지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expect found users 이렇게 배열의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할 때는 여기에 to contain 함수와 to contain equal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매처 함수는 원소가 기본 자료형일 때 사용하고요. 이 두 번째 매처 함수는 원소가 객체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to contain equal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vtest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처 함수들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용자 객체를 인자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용자랑 세 번째 사용자도 들어있는지를 검증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두 번째 사용자, 세 번째 사용자 이렇게 테스트를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 터미널에서 npx vtest라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ackage.json에 npm 스크립트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npm test라고 실행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find all에 대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이 아닌 2라고 하면요, 저장했을 때 이렇게 바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3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3으로 고쳐 놓고요. 다음으로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create method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est create라고 이름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유저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올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const user 하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번호는 4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메일도 user4test.co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유저 서비스 인스턴스에 create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인자로 우리 위에서 생성한 유저 객체를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create method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다시 상기를 해보면 이렇게 사용자 배열에 인자로 넘어온 객체를 추가하죠. 그래서 우리 이 사용자 배열을 대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pect users에 우리 막 새로운 유저를 넣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빈 배열이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to have length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 users 한 다음에 우리 막 추가한 이 사용자 객체가 사용자 배열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to contain equal 인자로 유저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테스트가 실패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배열의 길이가 1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4였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여기 find all에 대한 테스트에서 유저즈 배열에 이렇게 3개의 사용자를 이미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사용자 배열에 추가되었던 3건의 데이터가 지금 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상적인 단위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 간의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테스트 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테스트를 실행한 후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vtest의 after each인데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한 후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로직이 있다면 after each 함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after each 함수를 통해서 각 테스트가 실행된 후에 사용자 배열의 모든 원소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우선 vtest에서 after each를 불러오고요. after each를
뭐 여기 맨 아래에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작성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함수로 각 테스트 케이스가 끝난 후에 실행하고 싶은 공통 로직을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이 사용자 배열에서 모든 원소를 제거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0을 넘기면 배열 내의 모든 원소가 제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find all에 대한 테스트와 create에 대한 테스트가 둘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될 때 사용자 배열에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추가가 되었지만 바로 이 after each를 통해서 배열이 비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가 실행될 때 비어있는 배열에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열에는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delete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함수로 출하는데요. 테스트 이름은 delet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니까 배열에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find all에 대한 테스트처럼 이렇게 3건의 데이터를 미리 적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 세 번째 데이터를 삭제해 볼게요. 그 데이터의 사용자 번호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버에다 3을 할당하고요. 유저 서비스의 delete 함수에 이렇게 인자로 3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 원소가 삭제가 되니까 사용자 배열에는 2개의 원소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 또 검증을 해볼게요. expect users to have length 이렇게 2라고요. 또 한 가지 더 검증을 해보면 이제 users 배열에는 이 사용자 번호가 3인 원소는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not to contain equal 그 다음에 이렇게 삭제된 객체를 인자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객체가 사용자 배열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넘버를 저장했으니 여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delete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도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not을 안 했다라면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사용자 번호가 3인 객체가 배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객체에는 이렇게 번호가 1번과 2번만 들어있죠? 다시 not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자 배열에 초기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코드가 이 delete 함수에 대한 테스트와 위에 find all에 대한 테스트에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쉬워요. 두 테스트 케이스 간에 중복 코드를 제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vtest에 before each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 테스트에 걸쳐서 중복된 코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before each 함수의 인자로 넘어간 코드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기 전에 매번 실행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를 적재하는 코드를 한번 before each 함수로 옮겨 볼게요. 우선 vtest에서 before each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efore each라고 호출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중복되는 부분 있죠? 사용자 생성하는 부분 이걸 그대로 이 before each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ind all에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elete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제가 저장을 해보면요. 테스트가 하나 실패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create 함수에 대한 테스트가 fail해요. 이 사용자 배열의 길이가 1일 줄 알았는데 지금 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before each 함수를 통해서 모든 테스트 전에 이렇게 3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적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유저를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가 이제 1이 아니라 이렇게 4가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지금 3개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얘도 before each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find all을 보면 유저 서비스를 찾지를 못하는데요. 왜냐면 유저 서비스를 이 before each 안에서 변수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 밖에서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 let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저 서비스 변수에 유저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before each 안에서 할당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any 타입을 써서 타입 오류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타입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ind all 문제가 없고요. 이제 여기도 삭제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하는 부분은 삭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면 모든 테스트가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테스트 전에 미리 적재하는 데이터를 seed 데이터라고 하며 테스트 전용으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작업을 seeding이라고도 합니다. vtest는 before each, after each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before all, after all 함수도 제공하는데요. 함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두 함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딱 한 번씩만 호출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after 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 all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연결 객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마다 매번 연결을 맺고 끊는 것보다는 맨 처음에 한 번 맺어 놓고 여러 테스트에 걸쳐 재사용한 후 마지막에 연결을 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커넥션이라고 하는 DB 연결을 위한 객체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이렇게 before all로 최초에 딱 한 번만 커넥션을 맺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pen 커넥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접속 정보를 넘기겠죠.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고, 포트는 5432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실행된 후에는 이렇게 after all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커넥션 객체를 닫아주는 겁니다. 지금 오픈 커넥션이 없어서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대신 이렇게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db 연결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도 db 연결을 끊었습니다 라고 해볼까요? 끊었습니다. 그걸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before all과 after all에서 출력하고 있는 메시지가 딱 한 번씩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before each, after each와의 상대적인 실행 순서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커넥션에다가 이렇게 빈 배열을 할당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넥션 push라고요. 이렇게 before all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출력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커넥션 push하고요. after all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push를 여기 before each 안에서도 할게요. 그래서 before each를 배열해 놓고요. 이렇게 after each 안에서도 커넥션 배열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넥션 배열이 before all 함수에서 출력이 되는데요. 즉 여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배열에 이렇게 before all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케이스가 3개니까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앞 뒤에서 이렇게 before each와 after each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after all에서 한 번 더 콘솔 로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after all이 마지막에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Test에서 제공하는 before each, after each 함수를 사용하여 테스트용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고 정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before all, after all 함수를 사용하여 공통 코드를 모든 테스트 맨 앞과 뒤에서 딱 한 번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